네네, 오늘은 성경 여호수아 12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네. 여호수아 12장. 이 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물리친 왕들의 명단인데요. 그냥 목록 같지만 사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게 일종의 공식 기록 같은 거죠. 정복 사업의 결과를 딱 정리해 놓은. 그렇죠.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겠네요. 네, 먼저 요단강 동쪽,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정복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끈 요단강 서쪽 정복,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. 아하, 이걸 보면 당시 이스라엘이 상대했던 세력들의 규모랄까? 그런 걸 좀 짐작할 수 있겠어요. 그렇죠. 당시 정치 지형이 어땠는지, 또 정복 과정이 얼마나 광범위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. 그럼 먼저 요단강 동쪽 모세 시대로 가볼까요? 두 왕이 언급되죠? 네,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. 네, 시혼. 그의 영토가 아르논 골짜기부터 야복강까지 이르렀다고 하니 꽤 큰 세력이었던 모양이에요. 상당했죠. 그리고 또 바산왕 옥이 나옵니다. 옥. 이 왕은 르바의 남은 족속이라고 묘사되던데요. 그게 좀 특별해 보여요. 네, 맞아요. 그 르바 족속이 당시에 거인족으로 알려졌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아주 강력한 부족의 마지막 후예,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아하, 그렇군요. 강력한 왕들이었네요, 둘 다? 네. 그리고 중요한 점은 모세가 이 동쪽 땅을 정복한 뒤에 르우벤, 갓,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이걸 기업으로 줬다는 거예요. 기업으로요? 그냥 땅을 나눠준 거랑은 좀 다른 의미인가요? 그렇죠. 이게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뭐랄까 신성한 약속에 근거한 상속의 개념이 강합니다. 그리고 이게 나중에 여호수아가 서쪽 땅을 정복하는 데 중요한 발간이 되거든요. 아, 동쪽에서의 승리가 서쪽 정복을 위한 어떤 기반, 디딤돌이 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. 네, 맞습니다. 이제 그 기반 위에서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쪽으로 나아가는 거죠. 네, 이제 여호수아가 직접 이끈 요단강 서쪽 정복으로 넘어가 보죠. 9절부터 쭉 보면 와, 왕들 이름이 정말 많이 나와요. 31명이나 되네요. 네, 31명이죠. 이 숫자가 당시 기준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규모입니다. 31개나 되는 세력으로 정복했다는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각 이름이 아마 독립적인 도시국가나 지역 통치자를 의미했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그 범위도 꽤 넓었던 것 같아요. 네, 7절하고 8절 보면 나오죠. 북쪽 레바논 골짜기부터 남쪽 네겝 근처 한락산까지라고 명시되어 있고요. 또 산지, 평지, 경사지, 광야, 아주 다양한 지형을 포함합니다. 정말 광범위하네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민족들 이름도 구체적으로 언급된다는 점이에요. 헷 족속, 아모리 족속, 가나안 족속, 브리스, 히위, 여부수 족속. 아, 여러 민족들이 이미 살고 있었군요. 빈 땅이 아니었네요. 그렇죠. 빈 땅이 아니라 이미 각자의 왕이 다스리는 수많은 세력들이 존재했던 아주 복잡한 땅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, 헤브론, 라기스, 하솔 같은 도시 왕들의 이름도 다 나오고요. 이름 하나하나가 다 개별 전투와 정복의 역사를 담고 있는 거네요. 이걸 쭉 읽다 보면 여호수아 군다가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벌였을지 좀 상상이 됩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이 명단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만큼 빼앗았다 하는 전리품 목록이 아니에요. 아, 그럼 어떤 의미가 더 있을까요?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실제로 차지했다는 공식적인 선언문 같은 거예요. 공식 선언문이요? 네.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, 또 그 땅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확증하는 일종의 증서 역할도 하는 거죠. 아하, 모세 시대의 두 왕,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의 31왕. 이 숫자가 그냥 합계가 아니라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군요. 그렇죠.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거대한 병화, 그리고 약속이 이뤄졌다는 것을 이 숫자를 통해 강조하는 셈입니다. 결국 이 12장의 기록은 단순히 옛날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지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배경 지식이 되는 거네요. 맞습니다. 정복이라는 큰 과업의 중요한 단계가 마무리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전 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. 네, 그렇죠. 오늘은 이렇게 여호수아 12정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왕들의 목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. 요단강 동편과 서편을 아우르는 이 긴 목록이 단순한 이름 나열을 넘어서
한 민족의 정체성 형성 과정과 역사적인 전환점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네, 맞아요. 승리의 기록을 통해 자신들의 역사를 공고히 하고 또 정당화하는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어요. 어떤 점일까요? 이처럼 상세하게 군사적인 승리, 정복한 왕들의 목록을 기록하고 제시하는 방식 자체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는 거죠. 한 공동체가 자신들의 기원이 되는 중요한 순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떻게 후대에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요. 여러분께서도 이 목록을 다시 보시면서 여기에서 강조되는 가치는 무엇일까? 또 반대로 어쩌면 기록되지 않고 생략된 이야기들은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더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